직원 복지모를 운영하는 회사. 사실 좀 단조롭게 들릴 수도 있는 사업이죠. 하지만 현대이지웰의 재무제표 안에는요,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익 공식이 가능한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요. 그 배경에 있는 플랫폼의 힘을 분석해 볼 겁니다. 그리고 최근 회사의 가장 큰 변화죠. 주주 환원 정책과 미래 성장 동력까지 살펴본 후에 잠재적인 리스크와 최종 투자 논거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의 질문, 손익계산서에 숨겨진 이 퍼즐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숫자를 한번 보시죠. 최근에 매출액이 전년보다 8.9% 성장했습니다. 괜찮은 성장세죠. 그런데 말입니다.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무려 19.5%나 뛰어올랐어요. 매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난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겁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이걸 경제학 용어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. 현대이지웰의 경우 그 수치가 무려 2.2배에 달하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출이 1% 오를 때마다 이익은 2.2%씩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. 이 숫자에 담긴 비밀을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. 네,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회사의 사업 모델 그리고 아주 독특한 비용 구조에 있었습니다. 현대이지웰의 본질은 P2B,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하는 복지 플랫폼입니다. 한번 어떤 회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요, 수천 명 직원들의 데이터를 옮기고 내부 회계 시스템이랑 다시 연동하는 게 너무너무 번거롭습니다. 소위 말하는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고객사가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. 이게 바로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이 됩니다. 이 슬라이드가 진짜 핵심입니다. 숫자를 직접 한번 보세요. 매출이 8.9% 늘어나는 동안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판매 관리비의 합계는 고작 0.4% 증가했습니다. 거의 안 늘어난 거죠. 심지어 외주 영역비는 24%, 광고비는 8%, 지급 수수료는 1%나 줄었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규모의 경제 그 자체입니다. 플랫폼은 이미 다 만들어놨고 이제 고객사가 늘고 거래액이 증가해도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새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쌓이는 아주 강력한 이익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.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건데? 여기서부터 현대이지웰의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. 최근 한 해 동안 주주들에게 돌려준 돈이 총 123억 원입니다. 현금 배당이랑 자사주 사들인 돈을 다 합친 금액이죠. 근데 이 12.3억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려면 바로 전년도랑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. 불과 1년 전보다 무려 6배나 증가한 규모예요. 이건 그냥 좀 늘었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배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. 내용을 좀 더 뜯어보면요. 업계 최초로 3개년 배당 정책을 공시했고 영업이익의 20% 이상을 배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현대이지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그룹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룹 차원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더 직접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있습니다. 바로 4월 28일에 이미 사들인 자사주,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의 5.3%에 해당하는 물량을 전량 소각, 즉 아예 없애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건 복잡한 산수 문제가 아니에요.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수가 영구적으로 줄어드니까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주 한 명에게 돌아가는 바로 주당 순이익 EPS가 그냥 자동으로 5.6% 올라가는 겁니다. 경영진이 현금을 얼마나 영리하게 확보했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. 2016년부터 갖고 있던 K뱅크 주식을요, 올해 3월 5일 상장하는 바로 그날 전량 팔아서 149억 원의 현금을 손에 딱 쥐었습니다. 그 후에 K뱅크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걸 보면 매각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던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확보한 현금과 계속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 회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?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바로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라는 항목인데요. 이 금액이 불과 1년 만에
52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4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. 이건 뭔가 엄청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. 그 새로운 플랫폼의 정체는 바로 BPO,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사업입니다. 기존처럼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서요, 직원의 심리 상담이나 건강검진, 상조 서비스처럼 기업의 총무팀이 하던 일을 아예 통째로 위탁받아서 운영해주는 거죠. 이건 거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. 하지만요,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. 투자자라면 반드시 잠재적인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. 우선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상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, 이걸 주시해야 하고요. 또 자회사인 현대벤디스 관련해서 콜옵션 맹사에 따라 약 55억 원의 현금이 나갈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대하는 그 신규 플랫폼이 과연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리고 비용 항목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접대비가 34.7%나 급증했다는 점인데요. 이게 과연 새로운 BPO 계약을 따내기 위한 필수적인 영업 투자 활동이었을까요? 아니면 단순히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이었을까요?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지켜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 투자 논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일회성 요인을 뺀 정상적인 이익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, 즉 PER은 약 5배 수준으로 이익 성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. 여기에 약 4%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이 주가의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죠. 단기적으로는 4월 28일 자사주 소각이라는 확실한 이벤트도 있고요.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앞으로 뭘 확인해야 할까요?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약속했던 4월 28일의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둘째, 곧 발표될 1분기 실적에서 이익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분석해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미래가 달린 신규 플랫폼에 대한 공식 발표를 기다려보는 것. 이 3가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